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오늘의 연극 네 번째 이야기,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를 준비했습니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미국의 희곡 작가 유진 오닐이 1941년에 지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쓰인 직후 출간된 것이 아니라 작자가 죽은 지 3년 후인 1956년에 출간되었죠. 이 희곡의 서문에는 작가인 유진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쓰여 있는데 12번째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선물한 원고였다고 합니다. 후에 아내 칼로타의 회고에 따르면 이 원고를 쓰는 동안 유진 오닐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작업실을 나온 적도 많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밤으로의 긴 여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티론 가족의 여름 별장. 극에는 아버지인 제임스 티론, 어머니 메리 티론, 큰아들 제이미 티론과 작은아들 에드먼드 티론이 등장합니다. 잔심부름을 하는 캐서린이라는 하녀도 등장하긴 하지만 1막은 여름 별장의 오전에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티타임을 갖는 제임스와 메리 부부. 지난밤 남편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잤다며 농담도 주고받으며 아주 화목해 보입니다. I wasn't able to get much sleep with that awful foghorn going all night long. Yes, like having a sick whale in the backyard. Kept me awake, too. Did it? You had a strange way of showing your restlessness. You were snoring so hard I couldn't tell which was the foghorn. 10 foghorns couldn't disturb you. You haven't a nerve in you. You've never had. Nonsense, you always exaggerate about my snoring. 별장 안에서 형제가 나오며 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도 언뜻 보기엔 화목하죠. 그런데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 속에는 나에선 의미가 있고 갈등 직전에 말을 돌리거나 애써 대화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이죠. She watches us watching her. I know. Well, what was it? Can't you speak out? Around 3 o'clock this morning, I woke up and I heard Mama moving around in the spare room. Then she went to the bathroom. Now, I pretended to be asleep and she stopped outside in the hall to listen as if she wanted to make sure I was. For God's sake, is that all? She told me herself the foghorn kept her awake all last night. And every night since Edmund's been sick, she's been up and down, going to his room to see how he was. Yes, that's right. She did stop to listen outside his room. 뭔가 찜찜한 느낌을 남긴 채 아버지 제임스와 큰아들 제이미는 울타리를 수리하러 나가고 둘째 에드먼드와 어머니 메리는 집에 남게 됐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어머니 메리, 그리고 뭔지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에드먼드 사이에 몇 마디가 오간 후 메리는 2층으로 올라가고 에드먼드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갑니다. 오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바람을 쐬던 에드먼드에게 캐서린이 다가와 점심 식사를 위해 식구들을 불러 모을지 물어봅니다. 낮잠을 잔다던 어머니가 빈 방에 눈을 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드먼드는 아버지와 형만 부르라고 말한 후 아버지의 술을 몰래 한잔합니다. 그러나 마침 들어온 형 제이미에게 들키고 같이 술을 한 잔씩 하는 형제. 어머니를 오전 내내 2층에 혼자 두었다는 사실에 형제는 투닥거렸지만 마침 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오며 싸움은 마무리됐죠. 그러나 초반과는 다르게 이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Why do you stare like that? You know. I don't know. Oh, for God's sake, Mama. You think you can fool me? I'm not blind.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No? Take a look at your eyes in the mirror. I got Papa moving. He'll be here in a minute.
싸우는 듯 했으나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지 않은 갈등은 없어지지 않죠. 식사 자리는 계속 불편하고 서로를 향한 날선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드먼드의 결핵 진단을 알리는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를 제외한 세 부자는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족들 사이에 날이 서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화는 이어졌지만 크게 싸우지 않고 세 부자는 별장을 나섭니다. 별장에 혼자 남겨진 메리. 여기서 그녀가 한탄하며 내뱉는 독백은 참 인상적이죠. So lonely here. You're lying to yourself again. You wanted to get rid of them. Their contempt and disgust aren't pleasant company. You're glad they've gone. Then, Mother of God, why do I feel so lonely? 산막에서는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리와 캐서린은 시내 약국을 갔다 돌아오고 집에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몰래 술을 한잔합니다. 이쯤 되면 메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슬슬 느낌이 옵니다. 에드먼드를 낳을 때 진통을 잡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 바로 모르핀이었고 그 이후 메리는 모르핀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애써 감추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던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은 이 사실을 외면하려는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과거 회상에 잠깁니다. 어렸을 때 수녀를 꿈꿨다는 이야기부터 남편 제임스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까지 술에 취해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며 슬픔의 한탄을 늘어놓는 순간 제임스와 에드먼드가 시내에서 돌아옵니다. 술에 취한 메리를 보고 두 사람이 놀란 것도 잠시. 메리는 제임스에게 한탄을 늘어놓고 결핵에 걸린 에드먼드에게도 요양원에 가라는 것은 본인과 떼어놓으려는 음모라며 막말을 하죠. 아침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격하게 갈등을 빚는 가족. 에드먼드는 형을 찾으러 간다며 다시 시내로, 메리는 약을 찾아 2층으로, 홀로 남은 제임스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늦은 밤, 제임스 혼자 거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두쇠라는 별명답게 불도 하나만 켜고 위스키를 마시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을 때 시내에 다시 나갔던 에드먼드가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이라 감정이 격해져서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서일까요? 카드 게임을 하며 앉아있던 부자는 아침보다 낮보다 훨씬 더 거칠게 말싸움을 합니다. 다행히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진 탓에 낮에는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싸웠고 격하게 싸우는 만큼 격하게 사과하고 격하게 용서하며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You found out she'd been made a morphine addict. Why didn't you send her to a cure then, at the start, when she still had a chance? What did I know about morphine? It was years before I discovered what was wrong. Why didn't I send her to a cure? You say I've spent thousands on thousands in cures. A waste. What good have they done her? She's always started again. Yes, because you've never given her anything that would help her want to stay off it. No home except this summer dump in a place she hates, and you've refused to spend money even to make this look decent. God, Papa! Ever since I went to sea and was on my own and found out what it felt like to be broke and starve, I've tried to be fair to you because I knew what you were up against as a kid. I tried to make allowances. You have to make allowances in this damn family or go nuts.
But to think when it's a question of your own son having consumption, you can show yourself up before the whole town as being such a stinking old tightwad. Don't you know Hardy will talk and the whole damn town will know? God, Papa, haven't you any pride or shame? And don't think I'll let you get away with it. I won't go to any damn state farm just to save you a few lousy dollars to buy some more bum property with. You stinking old miser! Be quiet! Don't say it. You're drunk. I won't mind you. Stop coughing, lad. Got yourself worked up over nothing. Who said you had to go to this hill town place? You can go anywhere you like. I don't care a damn what it costs. All I care about is having you get well. And call me a stinking miser? Just because I don't want doctors to think I'm a millionaire they can swindle? You look weak, lad. 좀 더 늦은 밤, 막차를 타고 큰아들 제이미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이미를 피해버리고 에드먼드와 제이미만 거실에 남았죠. 에드먼드와 제이미도 격하게 싸우고 격하게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 제이미가 잠든 줄 알고 돌아온 제임스도 이런 부자간의 치닫거리에 합류하죠. 싸우다 지친 새 부자는 거실에서 메리가 잠들기를 기다리지만 그때 메리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약에 취한 메리는 웨딩드레스를 들고 1층으로 내려오고 과거에 제임스와 사랑에 빠졌던 순간에 갇혀 추억을 늘어놓습니다. 약에 취한 메리의 독백, 그리고 복잡한 표정의 새 부자의 얼굴을 남긴 채 밤으로의 긴 여로는 막을 내립니다. That was in the winter of senior year. Then in the spring, something happened to me. Oh, yes, I remember. I fell in love with James Tyrone and was so happy for a time. 겉으로는 정말 화목한 티론 가족. 그러나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던 감정의 앙금이 튀어나오는 순간 누구보다 불행하고 비극적인 가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런타임이 3시간에 육박하는 영화 밤으로의 긴 여로를 3번이나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불쾌했고 2번째 본 후엔 비극적이었으며 3번째 감상을 마쳤을 때는 정말 슬펐습니다. 명백한 악역이 없음에도 망가져버린 가족, 그럼에도 서로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담백하게 나타내는 독백까지. 작가 유진 오닐의 자전적인 이야기였으니 그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가족이지만 그 속에서도 놓지 않는 희망을 이야기하려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해석은 작품을 본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니까요. 사랑과 분노, 증오와 연민처럼 상반되는 감정들로 그려내는 가족의 이야기. 밤으로의 긴 여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2020년 6월 오늘의 연극 환이었습니다.